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멘트가 있어서 그냥 네. 깊어가는 밤. 오늘도 어떤 공연이든 보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께 좋은 공연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공연 제작사 주식회사 랑의 대표이자 유튜브 채널 해화로운 공연생활이라는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안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거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워낙 목소리가 멋있어서 네. 어떤 공연이든 보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오늘도 어떤 공연이든 보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 이렇게 하셨으면 훨씬 더. 야. 근데 이런 멘트 왜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 몇 주 동안 뮤지컬 작품을 연달아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연극 한 편을 준비해서 와서. 연극요? 네. 근데 연극은 정말 거의 안 했던 것 같네요, 소개를.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화제가 될 만한 뮤지컬 작품을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연극을 제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서 네. 오늘 연극 작품을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인데요. 그래요? 그 예술의 전당에 보면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네. 뭐 토올극장, 자유극장, 콘서트홀 다양한 공연장들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토올극장에서 드문드문 좋은 연극 작품들이 올라오곤 하거든요. 예. 이제 마케팅 쪽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그걸 살펴보면 매년 이제 이 토올극장에서 하는 연극 작품들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이 작품들의 흥행 성적도 굉장히 좋고 이런 작품들이 토올극장에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그 토올극장엔 네. 진짜 좋은 연극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예. 가장 최근에 그 이순재 선생님 하셨던 리어왕이라는 공연도 거기서 했었고 2018년도도 했었고 작년 이맘때쯤에서도 했었던 공연이 이제 황정민 배우가 출연했었던 리차드 3세라는 연극도 대단히 관객분들이 많이 찾았던 공연이거든요. 이런 공연들이 줄곧 이제 이어지고 있죠. 저 그 앞에 지나다니다가요. 그 바깥에 이렇게 포스터처럼 크게 리어왕 계속 붙여놨던 게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 예술의 전당 외벽에다가 이제 현수막 이렇게 있는데 그 거기에 올라가는 작품들은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그렇죠. 좀 작품의 어떤 신뢰도가 확 생기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도 이 못지않게 화제성이 있다. 그럼요. 방금 말씀드렸던 작품들 못지않게 출연자도 그렇고 작품 제목 자체가 갖는 화제성이 대단한 작품이거든요. 바로 그 작품 이름이 연극 세익스피어인 러브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세익스피어가 아니라 좀 다른 형태의 세익스피어와 관련되어 있는 작품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 세익스피어 작품 보면 뭐 햄릿도 있고 말괄량의 길들이기, 뭐 베니스의 상인 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런 작품들을 썼던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이야기 자체를 중심으로 다룬 연극이고요. 네. 이 이야기가 정말 유명한 이제 그 희곡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만한 작품이고요. 세익스피어의 젊은 시절의 사랑이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을 탄생시켰다는 가정.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1998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졌던 작품을 연극화시킨 작품입니다. 그럼 영화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당시에 성적도 굉장히 좋았어 갖고 아마 그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좀 연극의 줄거리를 조금 소개해 주세요. 네, 뭐 다 아실 만한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그 시대적 배경이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제 그 통치하던 시대라서 정말 많은 문화 예술이 발전하던 시대였는데 그때 시대적 상황이 여성이 연극 무대에 오를 수 없는 시대였다라는 게 이제 그 배경이에요. 예전에 좀 그랬죠. 네. 정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긴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촉망받던 작가가 한 명 있는데 신인 작가가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대중들의 기대와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글을 쓰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글을 위해서 뮤즈를 찾고 있는 중이었죠. 이런 배경에서 어떤 부호의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네. 바로 비올라라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 여성은 부호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연극을 동경하고 당시 무대에 설 수가 없는데 예. 이런 그 어떤 인물이죠. 그래서 이 여성이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장으로 변신을 하고 켄트라는 이름으로 연극 오디션에 참여를 하게 돼요. 바로 네.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의 오디션에 참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셰익스피어가 오디션을 보고 있는데 다 연기가 볼품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켄트라는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연기를 자기가 쓴 글을 자기보다 더 대단하게 이해하고 소화하는 배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켄트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켄트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따라가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켄트는 집에 들어가면 바로 비올라라는 여성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여성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셰익스피어가 그 비올라를 그 집까지 따라가서 만나게 돼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올라는 부호의 어떤 딸이기 때문에 네. 정략 결혼 상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에 가서 우연히 들어간 셰익스피어를 만나게 되는데 셰익스피어는 켄트라는 사람을 따라갔다가 만난 비올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비올라는 정략 결혼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셰익스피어가 본인이 직접 작품을 쓰고 있었던 작품을 로미오와 줄리엣으로까지 연결시킨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너무 뻔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네. 근데 다시 들으니까 또 좋아요. 아, 이거 가서 보면요. 이상하네요. 네. 아는 얘기를 기본으로 깔고 다른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나 설정들을 설명하면 공연의 재미가 훨씬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낯선 스토리면은 네. 오히려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텐데 예. 익숙한 거를 좀 변형해가지고 네.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재미를 느끼는 게 훨씬 관객들한테 잘 다가갈 것 같아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는 웬만하면 다 아실 만한 얘기인데 이 셰익스피어가 쓰고 있던 작품은 사실 로미오였고요. 예.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 그 1세가 좋아하던 것이 연극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설정을 하나 갖고 있고요. 멍멍 강아지요. 네. 네. 그리고 이 대본에는 또 해적이 나와야 된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풀지 못하고 셰익스피어가 고민하고 있던 중에 아까 비올라라는 여성을 만나면서 예.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어가는 과정 이걸 관객들이 보면은 재미를 확 느끼는 거죠. 공연에 몰입도가 생기게 되고. 예. 예. 그래서 보시는 재미가 좀 다채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실제로 나와요. 개가요? 예. 개 인형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캐스팅이 굉장히 화려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캐스팅 화려한 것 때문에 처음에 캐스팅 공개됐을 때 많이 화제성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네.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 셰익스피어 역할을 맡은 배우가 3명인데 예. 그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도재학 선생님 맡았던 정문성 배우라고 있어요. 심장내과인가요? 뭐 그 레지던트 맞아요. 예. 예. 그분이 이제 그 빨래도 굉장히 오래 했었고 예. 뮤지컬 무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 그리고 KBS 드라마 한 번 다녔습니다. 여기에서 인기를 끌었던 예. 이상희 배우. 네. 그 MSG 예. 워너비에도 나왔고 했던 예. 이 배우. 그리고 뮤지컬 데스노트, 스위니 토드 뭐 이런 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었고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 법자 역할을 맡았던 그 김성철 배우가 또 이 역할을 맡았거든요. 연기 노래가 기본적으로 완벽하고 무대 경험이 많은 배우들이라 윌리엄 셰익스피어 역할을 굉장히 맛깔나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세인데요, 배우들이. 네. 네. 젊고 윌리엄 셰익스피어 당시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갖고 있는 고민 같은 것들도 잘 표현하고 위트도 있고 무대 위에서 여유도 있고 그런 배우들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역이겠죠? 네. 줄리엣은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극 중에 사실 셰익스피어의 뮤즈니까 비올라인데 우리는 줄리엣이라고. 예. 그죠? 네. 이 비올라 역할은 또 매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보이시는 배우분들이 대거 참여하셨는데 예. 역시 3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환혼이라는 드라마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 그 전에 뭐 이번 생은 처음이라 뭐 이런 드라마에서 로맨틱 코미디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정소민 배우. 네. 그리고 이제 무대도 꾸준히 하고 있고 매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최수빈 배우.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역부터 최근에 성인 역할까지 계속 꾸준히 저희한테
각광을 받았던 김유정 배우가 이 비올라를 합니다. 오, 배우 캐스팅이 이게 뭐라 그러지? 장난이 아닌데. 네. 이제 대중들한테 안 보면 후회한다 이런 공격적인. 네. 굉장히 익숙한 배우고 맞습니다. 많이 알려진 배우들이 지금 나오고. 게다가 이번에 비올라 맡았던 이 여성 배우분들 세 분, 특히 정소민 배우나 김유정 배우는 무대 연기가 처음이어서 그래요. 실제로 그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관객들한테 매우 그 관심을 받았었죠. 그럼 이 배우들의 호흡은 어때요? 이 두 배우, 말씀드렸던 두 배우의 연기도 굉장히 좋고요. 예. 근데 옆에 이제 나와 있는 무대를 계속 오래 하셨던 배우분들의 호흡이 환상적인데, 네. 다양한 뮤지컬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었던 박정원 배우, 김도빈 배우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마 얼굴 보시면 다들 드라마에서 저 배우 많이 봤는데 하셨던 송영규 배우나 임철영 배우 같은 분들이 아마 그게 어떤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오용 배우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공연을 보고 왔는데 그 비올라 역할에 그 유모 역할이 있습니다. 비올라 옆에 있는 유모 역할. 네. 유모 역할을 하시는 이혜지 배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대사만 치기만 하면 관객들이 깔깔깔거리고 호흡이 관객을 주었다 폈다 하는데 여유도 있고. 그런 배우가 꼭 필요해요. 네. 기가 막힌 역할을 이혜지 배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조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재능을 하나 갖고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요. 아마 방송 지금 그러시지 않나요? 재능이 있다가 모자라져서 각광받지 못하고 있고. 아니요, 아닙니다. 예. 충분히 재능 갖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청취자 0012님께서요. 중학교 꼬맹이 때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를 보고 너무 황홀한 사랑에 취했었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서 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예. 근데 이 작품 이렇게 0012님 같은 분이 딱 보면 막 황홀할 만큼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그 황홀했던 기억을 갖고 이 설정이나 현장에서 현장감을 느껴서 보시면 아마 훨씬 더 황홀함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도 영화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의 그 앵글에 담겨 있는 미학이랑은 전혀 다른 연극으로서의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게 배우분들한테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게 무대이긴 한데 무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그 무대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극이랑 어우러지게 보면 더 감동이 오게 마련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공연장에 가서 보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토월 극장이 갖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이 예술현장 토월극장이 좋은 연극들이 많이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토월극장은 무대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맞아요. 저 가본 적 있거든요. 그런데 경사가 굉장히 많이 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지 준 것도 그렇고 그 공연장의 리프트, 이 높이는 한 10m까지 올라오는 이 리프트를 활용을 하고 맨 뒤에 공연 저 무대 깊숙한 곳까지 쓰기 때문에 공연이 굉장히 단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보면서 분명히 씬이 전환되는데 이거를 한순간도 놓칠 수 없게 만들어낸 이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연극인데 음악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4명의 악사가 나오거든요. 극 중에. 기타 2명, 바이올린 1명, 그다음에 아코디언 1명. 이렇게 있는데 이 음악이 라이브로도 계속 연주가 되거든요.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면 공연 시작하면 보통 막 7시 반 정도에 공연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7시 25분 정도부터 무대 위에 왼쪽 오른쪽 2층 무대에 악사가 한 명씩 나와요. 아코디언과 기타를 갖고. 그리고 객석 조명이 꺼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악사들이 연주를 해요. 그럼 이 연주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관객들이 내가 지금 2023년도에 예술현장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16세기 영국에 와 있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공연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관객들을 안내하는 거죠. 공연 자체가 굉장히 관객을 세심하게 배려했네요. 그러면 이제 공연 시작하기 전에 관객들한테 박수를 받으면서 공연의 시작을 알리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연극적인 어떤 오프닝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연에서는 암전 자체가 없어요? 이 공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토월 극장의 무대 메커니즘을 다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암전을 안 만들었다고 제가 그 제작 부장님한테 살짝 들었는데 예. 1막이 끝날 때 암전이 한 번 되고요. 예. 암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살짝 조명이 어두워지면 무대가 변환되는 것들을 일부러 관객들한테 보여줘요. 그럼 관객분들이 그 전신의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가 무대가 전환되는 것을 보면서 더 집중을 하고 노래도 더 잘 들리고 대사도 더 잘 들리게. 왜 그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잘 들리는 것처럼 그렇죠. 무대에 집중을 한 번도 놓치지 않게 만들어 놓은 연출이 있고 그렇다고 너무 진지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미디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서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공연입니다. 네. 근데 공연 보시고 오셨잖아요. 예.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혹시 대사 있습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한 장면을 뽑는 것이 아니라 로미오와 줄리엣 저희가 알고 있는 왜 셰익스피어의 작품 같은 거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공연 내내 대사를 하고 있는 배우들의 말투는 지금의 말투예요. 지금 요즘식 말투.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다가 순간순간 우리가 알만한 멋진 대사를 할 때는 그 당시에 연극적인 말투가 나와요. 그러면 저 관객을 이 그간으로 16세기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저도 공연 보면서 막 이제 웃어가면서 공연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좋아하는 대사지만 줄리엣이 로미오 왜 당신의 이름은 로미오인가요? 막 이런 대사하거든요. 네. 그러면 순간 책장을 넘기면서 그런 그 멋진 희곡에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 매 순간이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와, 오늘 유독 연극 그 스토리나 네. 이런 것들 너무 생생하게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지금 그 무대도 굉장히 특별하다고요? 네네네. 제가 시사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예. 공연을 세심하게 만들었는데 스태프들이 연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무대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세심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잘 알려드릴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시사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곳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보러 가시게 되면은 무대는 그 원목으로 되어 있는 큰 무대를 만나실 수 있어요. 네. 이 원목이 그런 의심 듭니다. 저거 어떤 그 장치에다가 나무 모양의 시트지 붙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그 원목 당시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원목으로 만들어 놓은 무대입니다. 근데 보통 연극 무대 한번 쓰면 그러니까 버리잖아요. 네. 부수잖아요. 네. 그런데 아깝겠다. 부수지 않고요. 이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무대는 예. 창고를 빌려서 예. 잘 보관합니다. 그래요? 예. 다음에 공연할 때 반드시 또 이 무대를 잘 써야 되니까 이런 원목이라는 것도 좀 하나 알고 가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 예. 무대 저 뒤편에 조용히 무대가 돌아가거든요. 예. 이 턴테이블이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턴테이블이 돌면서 4개의 어떤 그 그러니까 장소를 기가 막히게라는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돌아가면서 그걸 보여줘서 현장감이 느껴졌을 때는 좀 메커니즘이 괜찮다. 내가 비싼 돈을 티켓을 지불한 보람이 좀 느껴진다.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고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프트 네. 말씀드렸는데 리프트가 보통은 살짝 올라와서 이렇게 보이는데 리프트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높낮이를 마치 음향의 이퀄라이저 같은 느낌으로 네네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무대가 올라가다 보면 더 올라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이게 이러면 한 10m까지 올라가서 그래요? 새로운 장소 바 같은 장소를 만들어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실현 가능한 공연장이 토월극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런 공연 전문극장이 참 절실하겠어요. 네. 대학로에 있는 작은 공연장에서 이런 메커니즘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에 대형 뮤지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또 기사화도 됐는데 디즈니와 같이 이렇게 해갖고 알라딘이라는 공연도 이제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네. 이런 메커니즘을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의 개발이나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곳에서 공연을 보시면 아마 만족도가 훨씬 더 다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작자 입장에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세요. 네. 자, 근데 우리 보통 이제 뮤지컬 소개를 할 때는 네네. 음악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연극이라서 좀 없는데 어떡하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예. 분명히 그 공연을 보고 나면 음악은 계속 뇌리에 남거든요. 예. 근데 이걸 쓸 수 있는 음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오늘 소개한 공연이 결국은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인데 네. 저희가 시사회에서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말씀드렸을 때도 로미오와 줄리엣의 뼈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고민했는데 그게 생각났어요. 디카프리오 나왔었던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예. 거기에 그 수족관 씬, 수족관 키스 씬. 이 장면만 생각하면 딱 기억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테마가 있습니다. 예. I'm Kissing You라는 곡인데 예. 요거 한번 틀어드리면 이 밤에 어울리지 않을까. 예.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골랐죠. 잘 고르셨습니다. 네. 오늘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마무리를 좀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공연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형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OST 데즈레이의 키싱 유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Parade can stay.